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은 우리 시장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볼 거냐라고 봤을 때는 간단하게 우리 시장의 오늘 오전부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로 오후에 굉장히 또 글로벌 이슈의 부분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장을 보면은 일단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는 주말에 대한 부분, 주말 이슈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초반에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장 마감까지도 일부 분야는 굳건하게 버텼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일단 초반에 이제 삼성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죠. 그러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고, 그리고 경합을 하면서 있었던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안 쪽에 이제 서버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경합을 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, 이 삼성의 파워가 좀 더 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로봇 쪽이 이제 두 종목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장 마감하고 봤을 때는 결국에 로봇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는 로봇과 이제 보안에 좀 힘겨루기가 있었던 초반의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또 추가로 이제 자율주행 쪽도 움직임이 애플카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애플의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뭐 기계 관련해서도 이제 카메라 모듈이 좀 주목을 받은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란 게 로봇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카메라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자율주행 차에도 결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. 다만 이제 시세를 반납하면서 끝난 측면도 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오전 이제 삼성전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흐름이 오후에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영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헝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뭐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야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헝다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뭐 제한적이고 거의 뭐 없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헝다 이외에 이제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블룸버그의 기사가 나오면서 회사채가 급락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뭐 다른 아시아 시장 일단 당연히 뭐 당사국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지수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걔네보다도 우리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수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룹이냐라고 봤을 때는 시마오 그룹이라고 해서 11월에 이미 이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던 회사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자산 매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찾아봐도 이제 국내 언론 기사는 11월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근데 이게 이 회사의 이제 회사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해당 뭐 기업의 주가도 뭐 당연히 빠지고 그거가 이제 블루봉고의 기사가 뜨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뭐 고민이 되면서 자금이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쪽에 하락이 발생하면서 중국 증시에 특히 홍콩 항생의 홍콩 증시를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퍼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 좀 기사를 좀 살펴보면 현재 뭐 일단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빠졌죠. 그 살짝 들어지는 흐름, 상해도 이렇게 빠진 흐름이었고 바로 이 기사인데 지금 뭐 아까는 여기 기사가 다 나왔는데 블룸버그가 이제 초반에 조금은 뭐 전체 기사를 다 보여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료 회원들만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뭐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권 폭락으로 투자자들 겁먹으면서 중국 개발업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뭔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그 채권의 그냥 이미지는 이미 제가 캡처를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이 기사 하단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지금 홍콩 증시에서의 주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12% 급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미 빠지고 있던 가운데 급락을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
작용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오후장이었고,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이렇게 잡혔어요. 원래 플러스였거든요. 계속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매도가 쏟아지면 흐름이었고,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꽤 있었는데 다 이제 규모를 굉장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, 중국발 이제 부동산 관련 이 영향이 작용을 한 오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,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주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오늘 뭐 오후장 같은 경우야 뭐 그것에 대한 관망성 흐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,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, 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몸을 사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, 입장하신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박주영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